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점검을 좀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연애, 서경이 서울이 말하는 하면서 평양이 서울이지만, 두 번째 닭꼰대 조성경 고의 말은 하면서 서로 중수한 이 평양을 사랑합니다만은 고의 말은 잘못된 표기여서 괴요 말으로 여러분 바꿔서 이해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중요한 시가 나옵니다. 여행으론 이별하기보다는 시적 상황이 제시됐고, 질삼회, 길삼하던 배, 화자가 여성이고 중요한 게 뭐였어? 이거 갖고 먹고 산 거야. 그래서 화자의 중요한 생업의 기반이었다. 이거를 버리고 괴실한데 사랑해 주신다면 우러금 울면서 존니롱이다 따라가겠습니다. 적극적인 이별의 거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적극적인 이별의 거부냐면 자신이 좋아하는 이 소성경 평양을 버리고 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자신의 중요한 생계수단인 길쌈배까지 버리면서까지 뭐하겠다? 이별을 거부하겠다는 적극적인 사랑의 명분가 잘 드러나는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서경 노래라고 해당될 수 있는 1년부터 4년까지 봤고, 두 번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부터 8까지. 자, 여기에는요 구슬노래라는 별칭이 붙어있고, 그 다음에 요거 관련 지어가지고 제가 설명할 또 다른 작품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작품 전체를 볼 게 아니라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 건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구슬이 아재가 구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두 음보는 생략하셔도 돼요. 뒤에 것만 보면 구슬이 바회에 디신덜, 자, 일단 앞에 있는 구슬이는 구슬이를 연철 표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구슬이란 사물은 뭔가를 비유한 겁니다. 바로 사랑. 구슬이, 사랑이 바회하면 바위가 되고, 그래서 바위에 커다란 돌에, 이때 바위는 그 사랑을 방해하고 그 가로막는 장애물의 기능을 해요. 디신돌 하게 되면 이 디다가 나중에 국외음악에서 지다로 바뀝니다. 그 떨어진들. 즉 사랑이 장애물에 부딪힌들.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뭐한들 하는 이 표현 있잖아요. 뭐뭐한들 하는 표현은 가정하는 상황입니다. 가정. 사랑이 장애물에 부딪히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라는 가정. 대신돌 위 두어렁숑 다링들이 긴 힛돈 그치리까 난원. 자, 긴 끈의 옛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잇돈, 원래 이게 돈이 더 붙은 말인데 왜 힛돈이 됐냐면요, 이 긴이 끈이 여러분들 히읗종성 체현해가지고, 저거 여러분들 이렇게 쓰니까 교재하고 달라가지고 다시 써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죠. 어두정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옷 있고 미니 또 요게 다시 설명할게. 긴 하면 끈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 뭐뭐야, 뭐 끈이야 이런 표현이 되는데, 원래 이 끈이라는 이 긴의 옛말이요, 끈의 옛말인 긴이 히읗종성 체현이어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끈이돈, 긴이돈이라고 하면 긴 힛돈이라고 표현된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뒤에 가보면 신잇돈과 긴잇돈이 왜 다를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표현한 겁니다. 히읗종성 체현이에요. 끈이야. 그 밑에 끈이 뭐가? 바로 믿음.
의미하는 끈. 사랑이 장애물 부딪힌들 끈이라는 믿음이야. 그치리이까 끊어지겠습니까? 하면서 뒤에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의문인데 존칭을 썼죠. 상대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it이 뭐야? 상대 높임 선어 발음이 의문형에 쓰이는 it. 그치리이까 끊어지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를 강조하기 위한 설의법이에요. 설의법. 이 부분. 그리고 이 내용을 뭐로 연상하면 되냐면 우리 목걸이를 떠올리면 돼요. 진주 목걸이 같은 거. 그러니까 긴 끈에다가 이 구슬들이 꿰어져 있는 목걸이가 바위에 뚝 하고 떨어지면요, 그 구슬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라는 이 사물의 발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이란 건 얼마든지 장애물에 부딪혀요. 그래서 뭐 잠깐 헤어지기도 하고 뭐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하지만 서로 간에 대한 믿음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해서 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설법에 사용된 부분이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요 나는, 가끔 선생님들 장난을 치세요. 요 뜻이 화자를 의미하는 나는 이라고 해서 뗀다라고 하시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요거 있잖아요. 이 지금 삼음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치리까 하니까 더 이상 붙일 말이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빈자리가 발생한 거예요. 오디오가 비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빈자리를 다른 소리 채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빈자리를 채워 넣는 이곳을 여음구라고 부릅니다. 뜻이 없어요. 의미가 없는 소리입니다. 나단 하는 소리입니다. 빠밤 하는 소리. 그 다음에 지문해를 왜, 오, 곰, 녀, 신, 널. 자, 지문해를 외어곰, 여신돌. 여기서 지문, 우리 숫자 1000을 의미하는 옛말이었죠. 그래서 1000년을 의미하고요. 1000년을. 근데 사람이 뭐 1000년 어떻게 살아? 100년도 옛날에 살까 말까 했는데 여기서 과장법이 사용됐고, 그만큼 오랜 세월을, 1000년을. 외오곰, 외롭게인데 뒤에는 곰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우러곰 할 때처럼 강세 의미를 나타내는 전미사야. 그러면 아주 외롭게 라는 강세. 그리고 녀다 라는 말은요, 뭐 지내다, 어디로 가다, 다니다 이런 뜻을 때는 지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내신들. 마찬가지죠? 뭐뭐 한들이라는 얘기 뭐예요? 가정의 표현입니다. 즉 1000년을 외롭게 살아간다 한들, 그런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했던 그치리까 나는. 하면서 요것만 달라졌죠? 앞에 긴이 신으로만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냥 믿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쉽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여기 나와 있는 이 신과 의미가 통하고 대응되는 시어 다른 게 어디 있니? 긴, 끈. 이게 서로 통하는 시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다시 하고 똑같이 설립법이 사용되면서 여음구가 쓰인 부분. 그래서
우리의 사랑에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노래한 요 부분이 나중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작품을 따로 공부할 기회가 있을 텐데 바로 요 부분이 다른 고려가요 중에 정석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정석가. 이 정석가의 되게 긴 작품이에요. 6번째 연. 6연의 내용하고 여기 있는 내용하고요 거의 똑같아요. 정석가 6연과 서경별곡의 2연의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을 외롭게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라는 부분이요 똑같이 나와요. 그럼 우리 이래서 생각하죠. 야 이거 누가 베꼈다. 표절이다. 근데 이 베꼈다 표절이다라는 말은 그 오늘날의 기준에서 우리가 뭐 저작권법이라든가 지적재산을 중시할 때는 표절이란 말 나올 수 있어. 근데 이 시기에는요 이런 노래가 유행하던 노래이고 사람들이 너나 없이 모두 서로 공유하면서 즐기던 노래였기 때문에 어떤 노래의 좋은 부분을 다른 노래에서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빌려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유행하는 표현을 여러 노래에 녹아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 이유와 관련 지어 가지고 여러분들 요거 하나 적어두겠습니다. 이건 뭐 때문이다? 바로 고려 가요의 구비 문학적 성격 때문이다. 구비 문학 성격은 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누구의 작품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착잡이사이기 때문에 공동 창작물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누군가의 저작권으로 우리가 이거 살펴볼 필요가 없는 거야. 해서 구비 문학 성격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위에 올라가겠습니다. 바로 당시 유행하던 표현이었을 것이다. 어느 부분이? 이 부분이 너무 비유가 뛰어나거든. 그래서 이 노래도 갖다 썼고 정석가에서도 갖다 썼고 다음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요거는 좀 더 추측이 더 쉬운 거예요. 뭐냐? 바로 먼저 불려진 노래의 일부분을 차용한 것.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노래가 먼저 불렸겠죠. 그리고 그 노래의 이 좋은 부분을 나중에 뒤어지어진 노래가 뭐 한 거야? 빌려다 쓴 거야. 베낀 게 아니라 훔쳐온 게 아니라 이때 차용이라는 표현은 빌려졌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고려가요의 구비 문학 성격이고 지금 우리가 현재 오늘날 이 문학이라는 과목에서 공부를 하면서 볼 수 있는 고려가요 작품이요 한정돼 있어요. 뭐 가시리, 서경별곡, 청산별곡 동동 한 10작품 미만일걸요? 원래는 상당히 많은 작품들이 유행을 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후렴구 얘기하면서 조선시대와 가지고 궁중하고 수용될 때 악합계범이라든가 시용 향악부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이제 그 소리, 음률 위주로 많이 수록이 되어 있지만요 악장가사라는 그 악곡집에는 노랫말까지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고려시대 평민들이 서민들이 이렇게 뭐 이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되게 아름다운 비유를 나타내는 노래도 있지만 가끔 너무 적나라한 표현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어떤 유교 관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노래들이 대폭 많이 그죠? 걸러지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겹친 내용들이 있는 작품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의 예일 뿐이다. 그래서 많이 그런 양상이 보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에 대한 이야기? 바로 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의 이야기를 구슬과 끈에 빗대어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과 연관성을 통해서 고려가요의 구비문학 성격을 이해했느냐?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쉽게 내면 여기 나와 있는 나눈 이런 것들이 뜻이 없는 영문인지 알고 있는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바위라는 이 소재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소재를 다른 작품에서 찾아봐라 하게 되면 3인국 떠올리시면 돼요. 정철의 3인국. 님의 옷을 지어가지고 배곡함에 담아가지고 뭐 님에게 전하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뭐 먼 곳에 보내려고 했더니
님의 소식을 알려고 했더니 산에 올라갔더니 구름 끼고 안개 끼고 그리고 물가에 갔더니 뭐예요? 물결이 그리고 바람이 전부 다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등장해요. 그럴 때 이 유산기는 바로 사랑의 장애물 기능하는 소재를 다른 작품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연관짓는 문제도 출제가 잘 됩니다. 자, 오른쪽에 핵심 정리 3번 잠깐 볼게요. 요 두 번째 구슬놀이 부분이 비유, 대꾸, 반복이 나타나는데 일단은 선생님이 아까 구슬이 사랑을, 바위가 장애물을, 끈이 믿음을 비유한다 하나 설명했고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뭐뭐가 뭐뭐의 뭐뭐한들 뭐뭐가 뭐뭐하리까라는 이런 구조와 마찬가지 지문을 외우금 여신도 신일동 그치니까 즉 1, 2행과 3, 4행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다? 대꾸를 형성하고 반복되어 있다 라는 게 일단은 시각적으로 눈에 구조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대꾸 반복은 이 얘기입니다. 앞부분에 뭐뭐 한들 뭐뭐 하리까 뭐뭐 한들 뭐뭐 하리까 라는 구조가 대꾸와 반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세 번째 부분. 대동강물에 시적 공간이 평양에 있는 대동강에서 참고로 강이라는 공간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강에서 배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가는 이별의 공간이기도 하고 이때 강 이미 배를 타고 포구로 떠나갑니다. 이별의 공간. 또 하나 더 있어. 만약에 배가 없다면 강 저쪽과 강 이쪽은 강에 의해서 가로막히게 되겠죠. 그래서 단절해.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합니다. 이때는 앞에 있는 이별의 의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뒷부분에는 이 단절의 의미가 어느 정도 나타나요. 자, 보겠습니다. 대동강. 자, 대동강 넓은 뒤 몰라셔. 여기는 어려운 말 없습니다.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3면의 대동강 노래는 물론 다른 부분도 그렇겠지만요. 여기는 특정 대상에게 말을 거는 형식으로 지금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어떤 청자가 있습니다. 설정해 놓은 거예요. 특정 대상에게 말을 거는 형식으로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 내어 너 흔다 샤공아. 자, 배 내어 너 흔다 샤공아. 자, 일단 앞에 배 여러분들 네모 치시고 이별의 수단. 대동강에서 님이 배를 타고 떠나갈 거예요. 그럼 저 배는 이별의 수단으로서의 배가 되고요. 그리고 이 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님이 타고 떠난 게 아니라 사공이 배에다 님을 태운 거.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님을 미워해야 되지. 근데 직접 님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했잖아요.
님을 태우고 데리고 떠나가는 저 사공을 원망함으로써 님에게는 원망을 교묘하게 피해나간 겁니다. 그래서 배 내어 놓은다 하게 되면요, 원래는 놓다죠, 놓다. 여기다가 뭐한 겁니까? 니은다를 집어넣어서 뭐 했냐? 평서형이 아니라 뭐뭐 니은다는요, 의문형, 종결 어미의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니은다는 뭘 때? 반드시 2인칭 이만 쓰이는 의문형이에요. 너는 밥을 먹었는다? 라고 물어보면 넌 밥을 먹었느냐? 라고 2인칭 때 물어보는 의문형 종결음이 니은다입니다. 그래서 사공이죠. 사공아, 너 배를 내어 놓았느냐?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샤공. 바로 원래는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님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미운 사람입니다. 근데 님에 대한 원망을 직접 드러내면, 자, 이 작품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화자가 이별의 상황에서 다시 님과 재회하고 다시 님과 함께 있길 바라는 마음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님에 대한 원망을 강하게 표출했다가는 님이 너 진짜 이렇게 묘하는 거야? 라고 해서 돌아오지 않을까 봐요. 섣불리 원망을 못 드러내는 거예요. 유배간 작품들이라든가 혹은 뭐 낙향한 작품들에서 임금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작품들도 마찬가지 보게 되면 원망을 잘 안 드러내요. 모두 자기 탓이거나 혹은 이렇게 다른 존재를 뭐 하면서 이제 저주하고 화풀이하면서, 그래서 님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님에게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과 다른 것을 옮깁니다. 옮겨가지고 뭐 화풀이하는 대상이 바로 샤공이죠. 뱃사공이죠. 그래서 배 내어 놓은다 샤공아. 그러면서 세 번째 부분요, 이거예요. 내 가시 럼난디 몰라셔. 자, 내 가시 럼난디 몰라셔. 이 부분은 바로 너희, 너 누구예요? 사공의 가시 안에 럼난디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생기는데 좋은 뜻은 아니에요. 이게 나쁜 말입니다. 뭐 음란하다, 음란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가장 적절하겠죠. 몰라셔. 음란한 줄 몰라서. 이거 뭐 하는 거냐면요, 실제 사공의 아내가 음란한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바로 사공을 위협하고 저주하는 행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넓은 대동강이 있어. 이 대동강이 얼마나 넓은 줄 몰라서 너 배를 이렇게 내어놓았냐 사공아. 그 배 우리 님이 타고 가겠지? 그 긴 시간 동안 음란한 너희 아내는 뭘 하고 있을까? 되게 불안하게 위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뭐 하지 못하도록 사공이 배를 내어놓고 긴 시간 동안 우리 님을 태우고 떠나지 못하도록 막고 싶은 마음을 사공의 아내의 음란, 거짓 사실이겠죠. 위협하고 저주하면서 표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럼난디 몰라셔 열배에 연진다 사공아.
아까 우리가 여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가다라는 뜻입니다. 가는. 이때는 떠나가는이 되겠죠. 배, 이별의 수단에 얹은다. 얹었느냐 혹은 태웠느냐. 아까 니은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이 2인칭의 의문형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 여기도 물어봅니다. 우리 님을 태웠느냐. 샤공아. 자, 그래서 대동강 건너편 고질역. 자, 대동강 건너편 하게 되면 뭐한 곳입니까? 이쪽이 아닌 반대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화자가 있는 곳이 아닌 새로운 곳. 이미 이곳을 버리고 떠나간 곳. 그러면 건너편과 지금 이쪽 편은 뭐가 되는 겁니까? 서로 대동강이 가로막혀서 단절된 곳이에요. 그곳에 뭐가 있냐? 고질역. 이거 보세요. 원래 지읒 받침을 앞에 붙여야 됩니다. 곧을여 해서 이때 곧. 꽃이 되죠, 꽃. 그리고 이때 꽃은 바로 우리 님의 새로운 여인이라는 의미가 되고, 새로운 여인을 꽃이다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여인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작년에 그거 배웠잖아요. 허난서른의 규언가. 거기 보게 되면 남편이 그 장한유여 변박자예요. 결혼 어떻게 하긴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고 집에 붙어있지도 않고 뭐 하냐면 그 백마드 편으로 하얀 말 타고 막 금채찍을 들고 어디 가요? 야유원에 몰려가요. 야유원 하게 되면 기생집을 이룹니다. 거기에는 새 사람이 나단 말가 해가지고 새로운 기생 의미하는 이 새 사람과요. 여기에는 꽃, 바로 우리 님에게 나타난 새로운 여인. 두 개가 많이 비슷하죠. 좀 더 들어가면요,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정읍사에 요거는 규언가였고, 더 올라가면 백제발 정읍사에 보시면요, 도라 높이곰 도도샤 머리곰 비치오시라 달림이 시어 높이 높이 돋아오셔서 멀리 멀리 비춰주세요. 우리 남편이 어기야. 진대를 대대올세라 하면서 이 진곳이 있잖아요. 진대가 첫 번째 해석이 뭐 위험한 곳, 뭐 도둑 이런 것도 되겠지만 이런 뜻도 있어요. 남편을 유혹하는 여인들. 정읍사란 노래가 쓰면서 들으세요. 정읍사란 노래가 행상인의 아내가 지어 부른 노래로 전해집니다. 그러면 행상인은 뭐냐면 그 장터를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자, 오늘 장사 끝났어. 그래서 물건을 팔고 돈을 갖고 있겠지. 그리고 그 돈과 물건을 싣고 말을 타고 다른 장터를 옮겨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한 거예요? 아까만 바로 옮겨다니겠죠. 그때 뭐 할 수 있다? 도둑들에게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요. 보통 이제 철없는 남자들 밖에 가서 돈 있으면 뭐예요? 우리 나중에 위층풍정 공부할 텐데 이 여성의 유혹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유혹하는 여인들 또 마찬가지 세 사람과 여기 있는 곳과 모두 상통하는, 전부 다 내 사랑하는 대상, 내 남편, 내 남친에게 나타난 그년들. 고질역.
원고시다 베타 들면 겉꼬리이다 나눈 하면서 베타 들면 배를 타고 들어가면 건너편으로 가면 뭐 할 것이다? 겉꼬리이다. 꺾을 것입니다. 자,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뭐냐? 앞에 이 숨어 있죠. 그 꽃을 꺾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는 그 새로운 여행과 사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님을 보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님을 보내고 있는 누구를, 사공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님에 대한 정서는 어때요? 화자가 님을 바라보는 준의 정서. 첫 번째, 원망이죠. 어떻게 나를 버리고 떠나가서 다른 여인 만날 수 있어? 두 번째, 너 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수상해. 다른 여인 만나러 가는 것 같아. 불신, 믿지 못하네. 자, 그리고 잠깐 자르시고요. 자, 이제 좀 중요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서경별곡이 얘들아 전체 내용을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부터 서경노래, 구슬노래, 대동강 노래를 한번 이어붙여보면 이어붙일 수 있나 없나를 가지고요 전체 내용이 유기적인가 혹은 유기적이지 않은가를 가지고 의견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이 너무 지금 동떨어져 있어. 갑자기 막 서경에서 님과 이별하지 않으려고 막 기쌈배 버린 얘기 나왔다가 갑자기 구슬 얘기가 난데없이 나왔다가 또 갑자기 또 배 타고 대동강 건너가는 이야기 나왔다가 서로 뭐해? 동떨어져 있다. 유기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견해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더 지배적입니다. 서로 조금 이게 이질적이다. 바로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바로 당시에 유행하던 세 개의 노래가 각각 존재하고 있었는데 서경 노래가 따로 존재하고 있었고 구슬 노래는 따로 존재하면서 막 정서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마지막 대동강 노래도 짤막짤막한 단편들이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던 노래들이었어. 근데 우리가 조선시대 이 노래들이 궁중악으로 쓰였단 말이야. 궁중악이라고 하면 어떤 국가의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뒤에 백그라운드 뮤직을 깔렸던 노래란 말이야. 그럴 때 길이가 너무 짧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은근히 딱 엄숙하게 딱 행차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래가 딱 끊겨. 싹 오디오가 비어. 뭔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 이 임금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뭔가 끊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이상한 암시가 되는 거예요. 나 왕 고만하라는 얘기인가? 이 나라의 운명이 길지 않다는 거 이런 식으로 되게 옛날 사람들 이미 잘 구해하거든. 그래서 노래를 길게 이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것이다? 궁중악으로 옮겨오면서 세 개의 노래를 이어붙인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지배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니야 이거 잘 보면 이어져 있어. 어떻게 이어져 있느냐 보시면 이거 사랑하는 두 남녀의 대화 구조야. 상당히 풍반학자예요. 저도 읽어보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와, 참 심하다. 뭐냐? 1년.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서경 노래 있잖아요. 요거를 여성의 노래. 2년. 구슬 노래가 남성의 노래. 3년.
대동강 노래가 다시 그 여성의 노래. 자, 상황은 다 이별이야. 이별의 상황에서 여성이 뭐라고? 우리 헤어지자고? 어디 간다고? 어디 직장 옮긴다고? 안 돼. 나도 따라갈 거야. 남자가 너 오빠 못 믿니? 야, 우리가 지금 잠깐 이렇게 이별했다고 해서 우리의 사랑이 끝나는 거니? 우리가 그거밖에 안 돼? 우리의 믿음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 나 믿고 보내줘. 너 어디 가는 줄 알거든. 너 딴 여자 만나러 가는 거잖아 지금. 그 동네에 있잖아 누구도 옛날에 썸 타더니 내가 별스타에서 다 봤는데 이러면서 새로운 여인을 만나러 가는 것에 대해서 불신하고 여성의 노래로 이렇게 보는 결이 있어요. 제가 지은 얘기가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이 유기적이다, 유기적이지 않다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경별곡이라는 노래를 조금 더 확장해서 고려가의 여러 가지 성격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문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핵심 정리해 보시면 이별의 상황입니다. 그때 대동강 뭐예요 여러분들? 이별의 공간이기도 하고 배는 이별의 수단이기도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님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버리면요. 나는 님과 그 꽃이 새로운 여인이 있는 그곳을 나가지 못해요. 그러면 이 대동강은 하자와 님을 단절시킬 수 있는 그런 단절의 공간, 단절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 특히 2번 사공은 별표 치셔야 돼요. 사공은 자신의 본업에 충실한 것 뿐입니다. 뱃사공은 원래 뭐하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삭을 받고 그냥 노만 적어주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얘가 왜 원망을 들어야 돼? 처럼 이렇게 죄 없는 존재가 화자에 의해서 이렇게 화풀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예전에 여러분들 이거 배웠을 거예요. 아마 국어에 작년에 신사고 국어에 실려 있었던 작품 중에서 개를 11번이나 기르되 라는 시조가 있었어요. 개를 여러 마리, 10마리가 넘게 키웠는데 요 개처럼 얄미운 개가 있겠느냐? 왜 그러냐면 미운님 오면 막 반겨서 막 놀이띠랑 나리띠랑 하면서 막 반가워해. 근데 고운님이 오면 뭐 하는 거야?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만들어. 그래서 쉰밥이 그릇 놔도 절대 너를 먹이지 않을 거야. 걔는 딱 보니까 느낌이 이게 범죄형이 하면서 짖은 것 뿐인데 본능이잖아. 걔는 그게 뭐로 키운 건데? 걔는 키우는 용도가 세 가지잖아요. 집 지키라고. 옛날에 요즘에 우리 가족이들 친구인데 옛날에 개를 키우는데요. 집 지키라고, 도둑 지키라고 누구나 나타나면 보고 짖어야 되는 게 개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 뭘까요? 잔반 처리. 물론 뭐 음식이 많이 남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뭐 남은 것들 있잖아요. 개에게 주고. 세 번째 옛날에 개 키우는 목적 세 번째 그거 식용. 옛날에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 선생님의 선배가 자기가 키우던 개를 자기가 잡아먹은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먹게 된 이야기 얘기 안 해줬어요?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들으면 후회한다. 집 개 키우는 사람 다행이다. 큰 충격은 안 받겠구나. 수원이 들으면 쇼크받을 것 같아. 수연이 개 키운다며 그 개 이름이 학원 뽑았다며 그 형이 애월읍 사람이야. 애월에 보면 중산간 마을이 있어. 봉동리라고. 거기에서 농가 집에 마당 한켠에다가 개집을 지어놓고 개를 키우는 그 개 이름이 독구야. 옛날에 너그를 좀 세게 말하면 독구독구 되거든. 근데 그 형님이 토요일 날 옛날에는 토요일도 2주에 한 번씩 학교 갔다 안 갔다 하는 때가 있었거든. 그래서 학교 가는 날 아침에 참고로 그 형님이 일부 나왔거든. 그래서 아침에 독구한테 아침 딱 먹다가 좀 남으니까 독구 밥 먹자 해가지고 독구한테 막 밥 주고 막 머리 쓰다듬어 주고 독구야 잘 커라 하고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데 딱 보니까 이제 신제철 버스 타고 이제 들어보니까 자기네 집 앞에 막 트럭들이 세워져 있고 막 사람들이 좀 몰려 있는 거야. 뭔가 막 냄새도 나고 뭔 일이 생겼나 해서 보니까 동생이 있었거든. 애월중 다니는 동생이 있는데 빨리 가서 고기 먹어. 고기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들어가서
막 뭔지 모르는데 그냥 고기를 막 그 양념장에 찍어 먹고 그다음 막 국물도 막 먹고 딱 하는데 동생이 그 밥상에 이렇게 동생 다 먹은 거야 이미. 탁탁 된 다음에 방 그 고기 뭐게? 뭔데? 야 근데 소고기도 아니고 돼지고기도 고기 뭐냐? 형 그거 덕구 아침 형이 밥 준 거 같아. 진짜요. 딱 그 젓가락이 멈추면서 진짜 눈물이 날 뻔했대. 아무리 그냥 막 키우던 개이지만 어찌 보면 많이 정들었지. 나 식욕이 났죠. 개를 원망합니다. 뭐? 입에 된 원망을 개에게 전가시킨 것. 그럼 밑에 개가 여기는 뭐하고 사공하고 기능이 유사해. 저도 먹어봤어요. 안 먹어요.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어요. 먹을 게 아니더라고. 맛이 없더라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님에 대한 불신이죠. 왜 못 믿습니까? 님이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 것이다? 새로운 여인이 나타났기 때문일 것이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곧. 그래서 이때 곧과 유사한 의미, 여기 나와 있는 세 사람, 여기는 진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 질투의 대상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성경을까지 마쳤는데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잠깐 19쪽에 2번 문제를 보시면, 학교 문제 2번 보시면 19쪽에 김소월의 진달래꽃 나와 있죠. 예전에 선생님께서 우리 이런 서경별곡이라든가 다른 고려가요 가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별의 상황에서 화자의 태도를 가장 소극적인 것부터 깔아보자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요. 가장 소극적인 애예요. 우리 판소리장자 느린 거 진양조부터 깔듯이 임재의 무어별 원탑입니다. 얘는. 그 어떤 작품 갖다 놔도 임재의 무어별을 이기지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헤어진 애가 무어별의 제목의 뜻이에요. 아리따운 15살 소녀가 누구보다 어려. 근데 옛날 같으면 시집가가지고 벌써 애가 어린이집 나이지. 아름다운 15살 처녀가 헤어지고는 눈물 흘리고 돌아와서 중문을 닫고는 달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 없이 눈물 흘리네. 그냥 그 얘기예요. 그냥. 절대 님에게 자신을 슬퍼한다 아니면 뭐 이별해서 뭐 서럽다 이런 것도 절대 내비치지 않습니다. 가장 소극적인 건 임재의 무어별. 다음 두 번째입니다. 미녀 아리랑.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신비도 못 가서 발병난다는 아리랑. 그래서 소극적이고요. 그걸 뭐야? 이미 간 다음에 혼자 중얼중얼거리기 때문에. 가다가 발병나라. 족저근막이요. 그래서 툭 부러져가지고 돌아와요. 세 번째입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자, 여기까지는 뭐하냐? 이별을요 체념적으로 수용을 해요. 그래서 이 노래들은 전부 다 뭐가 나타났냐? 한의 정서가 나타납니다. 한. 근데 세 번째부터 네 번째부터죠. 고려가요 가시리. 여기 일단 뭐합니까? 이별을 수용해요. 근데 가시는 듯 도셔오셔셔 돌아오십시오 라고 수용 후 재배를 소망하는, 이전 것보다는 한 단계 좀 진보했죠. 근데 끝판왕 바로 서경별곡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적극적 거부. 이별 아예 못해. 할 수 없어.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가장 강력한 적극성들을 다룬 이 작품의 순서. 때문에 진달래꽃이 깔아놨고요. 그 다음에 21쪽에 2번에 보시면 또 이제 물이 나옵니다. 물. 바로 공무도화가죠.
니마 물을 건너지 마오. 님은 끝내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자, 일단은 우리 물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에 줄이 그어져 있죠. 이때 물, 단절의 기능을 하는 물. 21쪽에 2번 문제의 보기에 공무도화가 하고 있는 거야. 21쪽에. 두 번째, 님은 끝내 물을 건너셨네 할 때 물. 자, 이때 물은 이별의 물입니다. 이게 1행, 2행, 3년의 물이 이별에 다 달라요. 2행의 물은 이별. 그리고 마지막 3행의 물은 죽음의 물입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그 물 건너지 마세요. 그 물을 건너면 저랑 헤어져야 돼요. 단절. 서로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이런 단절, 분리의 기능 하게 되면 3번이 답이 됩니다. 두 작품 모두 물의 기능이 바로 화자와 대상 간의 분리를 가져온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부하게 되죠. 됐나요?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고려가요 표현불급을 마치고 좀 끊었다가 그 다음 뒤에 요철 아상으로 넘어가도록